남은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어는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2단어는 소통하는 글쓰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는 언어는 화법은 우리가 뭘 화법이라 그러죠? 말하기를 화법이라 그러죠? 말하기 화법과 그 다음에 작문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작문을 쓰기죠. 네, 화법과 작문에 관련된 그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단원의 길잡이부터 볼게요. 다른 단어는 단원의 길잡이를 안 보지만 이 단어는 보는 이유는 우리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되게 좁은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선지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모두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목표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잘 갖추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자, 우리가 개인,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 때나 아니면 집단, 뭔가 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기나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자, 이 활동을 한번 해보자가 두 번째 목표고, 자, 세 번째 목표는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자,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자, 우리가 상호작용, 쓰기가 상호작용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자, 의미를 구성하여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다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글을 잘 썼으면 좋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자,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자, 우리 친구들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네, 비속어 맨날 많이 쓰고 하죠.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인사를 하며, 이런 거 가족들과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 생활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언어 생활들, 자, 그러면서 학교에선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 다 언어 생활에 속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그 인터넷에 쓰는 글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우리 막 게임에서 막 이렇게 막 게임 잘 이상하게 못하면 막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그런 것도 일종의 언어 생활이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언어 생활이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하고 쓰는 일들은 다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어나가게 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상황과 대화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를 하자.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자.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자. 자,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자,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서, 자, 듣고 말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그리고 글쓰기도 한번 해보자. 글쓰기를 통해서, 자,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언어 생활과 언어 생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잘 해보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의사소통이고 언어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한번 살펴보고 소통하는 글쓰기 살펴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언어 예절과 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기분 좋게 대화했던 경험과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떻게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라디오 방송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꾸며봤고요. 자,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예시 많이 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자, 그래서 언어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상황과 대화에 맞는 언어 예절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라디오 방송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 왜 차 타고 갈 때 라디오 보통 한 번씩 듣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라디오 방식 형식가 구어체라는 단어는 우리 형광펜 가보도록 합시다. 구어체. 여러분, 구어체가 뭘 구어체라고 하냐면 요거 요렇게 갈게요. 자, 우리가 문어체가 있고요. 문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주세요. 문어체는 글을 쓸 때의 말투를 우리가 문어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구어체는요.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말할 때 말투를 구어체라고 부른다. 요렇게 두 가지를 나눠주셔야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문어체랑 그 다음에 구어체랑 두 가지가 있을 때, 자, 글로 쓸 때의 말투하고 그냥 평소 말할 때, 대화할 때의 말투 중에 어떤 게 더 친근감 있다? 자, 친근감 있는 거는 구어체다. 네, 구어체 별표 많이 쳐주세요. 구어체다. 우리가 친근감 있는 거는 구어체라서 말할 때의 말투를 사용해서 친근하게 이야기하듯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법한 구체적인 대화 사례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예시적인 거랑 요 사례랑 같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예시가 이 사례를 예시라고 부른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례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화 사례. 구체적인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자세히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청취자는요,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을 청취자라고 부른다. 듣는 사람을 청취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셔야 돼서요. 자, 청취자의 적극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자, 질문을 해요. 누가 질문을 해요? 라디오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죠. 이 진행자가 자 질문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니까 이 생각을 유도하게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처음부터 보면은요. 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자 이게 무슨 담화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라디오 방송은 공적인 방송이니 사적인 방송이니 공적인 방송이다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잘 해야 될까에 대한 화제, 이야기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제가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대화는 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자,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자, 의사소통이다. 대화는 항상 의사소통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자,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좀 대화가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대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자, 여기서 요거 포인트로 잡을게요. 어려운 느낌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에서 자, 우리가 요거 질문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거 질문이다. 자, 이렇게 자,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 청취자에게 자, 질문을 함으로써 자, 그럼 청취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진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자, 우리가 만약에 청취자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듣고 있어. 그냥 듣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청취자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유도한다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생각을 유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자,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자, 우리가 유도가 된다. 생각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대화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자,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자, 그래서 다음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자,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자, 살펴봐서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쩌고 저쩌고 오늘의 사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친구는 화를 내거나 뭐 부탁을 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부탁을 하면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자, 세대 간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역 간의 언어 차이에서도 얘기하고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자,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자. 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자, 그거를 맞추어서 언어 예절을 한번 갖추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를 지키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자, 요거 순서 교대의 원리 있잖아. 순서 교대의 원리를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순서 교대의 원리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지키면서 주고받아야 된다. 왜 우리 어떤 찐따 오타쿠 같은 애들 있잖아. 찐따 오타쿠 같은 애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자기 할 말만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순서를 교대를 해가면서, 자,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 자, 혼자 막 계속 말하거나, 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야, 어쩌고저쩌고 내가, 야, 나 오늘 너무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랬는데, 어떤 친구가, 나도 슬픈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 말을 막 가로채면 바로 왕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자, 요 공손성의 원리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를 약간 수학 공식처럼 얘네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수학 공식처럼 순서를 어떻게 교대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공손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 있잖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자. 가 2번 단어 목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단원 같은 경우는 약간 문학이나 문법처럼 막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거의 일단 암기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 원리를 이제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타이틀을 대화의 원리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다?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손성의 원리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화의 원리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할 때는 무엇보다, 자,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언어 예절이란, 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자,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아예 관습화된 거, 관습화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관습화 이미 굳어져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존중해요, 배려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굳어온 상태 있잖아.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자,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우리가 보통 존댓말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잖아. 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도 어떤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는 관습이 있다는 거죠. 그 관습을 잘 배운 사람도 있고 잘 못 배운 사람도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습을 잘 배워서 우리도 언어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를 하려면,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자, 대화 상황들도 살펴봐야 되고,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뭘 고려한다? 자, 첫 번째, 관계를 고려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상황을 고려한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수업을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선생님, 나 아파. 나 못 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아프더라도 아픈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내용은 어때요? 똑같았어. 선생님, 저 아파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얘기하는 거랑, 선생님, 나 아파. 미안해.
못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연을 한번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자,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재영이의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친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했는데, 자, 친구는 더 화를 내요. 내 생각에 재영이 인성이 어떨지 한번 재영이의 사과를 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시를 또 들어줬죠. 자, 지금 예시를 들어줘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 하나 가주셔야 되고, 자, 예시도 여기 앞에다가 구체적인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실제 대화 예시를 보여주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다도 꼭 앞에다가 명심해두세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자,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이가 인성이 빠았네요, 여러분. 자, 조별 모임 있는데 안 왔어? 아, 맞다, 깜빡했다. 자, 너 기다리느라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 미안하다. 자, 여기서 사과 내용이 있니, 없니, 지금? 자, 사과에 내용이 있긴 있어. 내용이 지금 있는 상태다로 정리해주세요. 사과에 내용이 있다. 글씨 좀 이쁘게 써볼까요? 자, 여기서 사과의 내용이 존재한다가 포인트. 자,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자,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하면서 자, 지금 재영이가 변명을 해. 자, 사과할 때 지금 변명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사과 내용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변명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그다음에 뽀로통한 표정을 지으면 자, 적절하지 않은 자, 여기서 요거 하나 포인트 갈게요. 비언어적 표현이다. 포인트 하나 갈게요.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요게 있어. 자, 언어적 표현은 진짜 말로 하는 거를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말로 하는 건 언어적인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자, 여기서 말 말고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니면 표정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플러스로 뭘 할 거냐면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반만 들어갔다, 반만 들어갔다, 반만 들어갔다. 자, 여기서 전체 언어적인 표현 중에서 반만 들어간 상황이라고 가셔야 되고, 이 반언어적 표현은 억양이라든지 높낮이, 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언어 같은 것 중에서도 크게 말한다, 작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나 작게나 언어에서 부수적인 부분을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아예 표정 자체는 있잖아. 얘들아, 언어와 관련이 있니 없니? 표정 자체는 언어와 관련이 없으니까 언어가 맞다 아니다?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비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닌 표현이 지금 적절했니, 안 했니? 야, 지가 안 와놓고, 지가 막 이렇게 뾰루통한 표정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때, 상대방을 탓하는 말, 이 재영이 인성 빠았네요. 네, 상대방을 탓하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미안하니까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자, 그래서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힌다. 자세하게. 자,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이거 우리 남편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미안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과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게 좋죠. 자,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 그래야 자신이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자, 여기서 이 개선의 의지까지 표현하는 것이 좋다. 자, 내가 앞으로 개선하겠다. 개선의 의지도
개선의 의지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앞으로 의지는 뭐뭐 하겠다잖아요. 자, 나는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개선의 의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사과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체크하세요. 자, 사과를 할 때는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진심을 담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게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공손성의 원리는 공손하게 말한다인데 이 공손성의 원리 중에 진실하게 말한다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자, 진실이 아니라 미안해. 진심으로 말한다가 공손성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진심으로 말한다가 공손성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 때문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안해. 그런데, 이놈의 그런데. 자, 그때 나는 하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아니면은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탓하는 말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자, 물론, 억울할 때가 우리 있긴 있어. 억울할 때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진짜 억울할 때를 경우의 수로 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험 보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볼 때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준언어적. 자, 아까 선생님이 반언어적이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 반언어적이라고 표현한 게 준언어적이랑 반언어적이랑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준언어적과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의 속도라든지 어조라든지 목소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묶어서 뭐라고 가시냐?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가세요. 자, 이런 거 있잖아. 사과를 할 때 말의 속도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말의 속도를 이렇게 말하면은 사과하는 생각이 드니 안 드니. 그러니까 이 준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고. 아니면 목소리 크기도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막 이렇게 기어가는 소리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너무 당당한 목소리로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크기도 좀 적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준언어적인 표현들도 우리가 잘 살펴주셔야 된다. 그래서 준언어적인 표현 중요하고 표정, 몸짓, 시선 막 표정이 존나 막 띠꺼워. 그럼 된다 안 된다?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과 준언어적인 표현도 잘 살펴주셔야 된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 딱딱한 목소리를 우리는 뭐에 해당이 된다? 이 딱딱한 목소리는 준언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언짢은 표정은 뭐에 해당이 된다? 언짢은 표정은 비언어에 해당이 된다. 얘들아, 이거 두 가지를 여기서 외워서 가셔야 돼.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이거 두 개 있잖아. 이거를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서 외워서 가지고 가셔야지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언짢은 표정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사과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재영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희야, 어제 조별 모임에 참석해서 미안해. 어떤 진심을 담은 사과라서 공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 참석을 못한다고 미리 연락하지 않아 너희를 기다리게 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진심을 담아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조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 꼭 미리 연락할게. 여기 우리 위에서 모두 확인했어요. 개선의 의지를 표현했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된다? 개선의 의지.
자, 개선의 의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으로는 뭐에 속한다? 자, 부드러운 표정은 자, 비언어적 표현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자, 비언어적인 표현도 적절했다. 자, 이번 일은 자, 진심으로 사과할게. 자, 그래서 아주 적절한 사과 표현이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사과하면 여러분들 잘 사과할 수 있다. 잘 배웠죠? 자, 그다음에는 한번 부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탁할 일이 있어. 자, 그래서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자,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자, 명찬이가 또 인성이 빠네요. 명찬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우야, 나 오늘 연호야, 여기서 연호의 사정이 어떤지 묻지 않고 자신의 요청만 일반적으로. 자, 연호의 사정이 어떤지 묻지 않고 자신의 요청만 일방적으로. 나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하기로 했는데, 자, 연호도 사정이 있죠? 자, 그랬더니,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자,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자, 상대를 막 비난하듯이, 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자, 이렇게. 진짜 명철 인성 빠았네요, 또. 자, 좀 바빠서 그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자, 상대를 비난하듯이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 부탁 너네 들어줄 거니 안 들어줄 거니? 나 같아도 지금 안 들어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연호의 상황도 살피지 않고 첫 번째, 연호의 상황이 있잖아. 상황도 살피지도 않고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연호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연호가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두 번째 말하기 태도 잘못됐다. 자, 세 번째는 연호를 비난하듯이 말한다. 자, 그래서 적절히 언어 예절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탁은 자,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부탁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청해주는 말하기이므로 자, 상대방의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잘 살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잘 고려해 주자 정도로 첫 번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자,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이 공손성의 원리. 얘들아, 여기서 이 공손성의 원리 있잖아. 이 공손성의 원리 있잖아. 이게 너네 시험 문제의 가장 요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손성의 원리를 다 잘 지키는 거 있잖아.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6개 공손성의 원리를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무조건 외워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 다 하나씩 다 그대로 외우셔야 돼서 자, 이거 개수부터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5개 있네요. 이 5개 우리 다 확인을 잘 하셔갖고 이 5개가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우리 아까 봐봐. 자, 보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야 된다 나왔었죠. 자,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게 이거 요령의 경률이라는 용어도 써야 돼. 요령의 경률이라는 용어도 써야 돼. 이 공손성의 원리 5개 써봐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 5개를 다 써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자,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자, 공손한 표현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은 무슨 요령이다? 무슨 경률이다? 요령의 경률이다. 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요령의 경률이다. 이거 경률 진짜 완전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자, 그래서 괜찮다면 혹시 뭐뭐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부탁을 할 때 물어보면 부담을 줄여서 줄 수 있고, 자, 조금, 잠깐만, 막 이렇게 뭐뭐 할 수 있어?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저 보충해야 돼요. 보충해!
이렇게 명령하듯이 막 얘기를 하면은 부담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 요런 이 부탁 표현 등을 통해서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잘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러면 요령의 경륜을 잘 지켰다. 요령의 경륜을 잘 지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키는, 자, 부탁을 해야 된다.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얘기하는 거. 근데 부탁할 때도 그렇고, 뭘 시킬 때도 그렇고, 자, 내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여러분, 선생님들, 이거 숙제 해.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막 늘어나. 아우씨, 못하면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맞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여러분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부담이 어떻게 돼요? 네. 부담이 여전한가요? 네, 그래도 일단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자, 여러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보자.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부탁하면 상대방은 부탁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수업 빠져야 돼요. 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야? 왜 빠져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면은, 자,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하죠. 자, 근데 부탁한다고 여기서 까닭을 만약에 설명해 주자. 선생님, 저 지금, 뭐,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만약에 한다면 선생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알아듣고 말씀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까닭 이유를 우리가 얘기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무례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상대방한테 자, 이해를 안 시키면 이유를 얘기를 안 하면 무례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부탁하는 상황과 까닭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하잖아? 그러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지는데, 우리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그 까닭을 잘 말해 주자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부탁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연호야, 혹시 끝나고 시간 좀 있니? 자, 여기서 시간 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줄여줘서, 자, 요령의 경률 잘 지켰다로, 격률 잘 지켰다로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오늘 멀리 사는 친척분들이 집에 오는 날이라서 일찍 가봐야 되는데, 내가 하필 교실정보상원이거든. 그래서 네가 괜찮다면, 이라고 또 부담 줄여줘서 요령 경률 잘 지켰고, 나 대신 교실 청소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또 부담 줄여서 요령의 경률 잘 지킨다.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절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데 자, 살다 보면 누군가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를 할 때도 있다. 건의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죠. 자,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건의할 때에도 부탁할 때처럼 자,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는 자, 적절한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중한 태도로 말해야 된다. 또 주의하세요. 자, 높임 표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정중한 태도 잘 사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자, 대화를 잘할 때는, 우리가 대화를 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대화의 원리, 순서 교대 원리나 아니면 공손하게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 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는 제일 큰 타이틀은 대화의 원리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죠.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가 있죠. 공손성의 원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중에 다시 첫 번째가, 자, 아까 요령의 경륜 지킨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하위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말하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말하자. 다시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잘 존중하셔야 된다. 자, 강원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어휘나 아니면 억양에서 차이도 나고, 노년 세대하고 청소년 세대 간의 말은 자, 어투나 말투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요. 방언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지역 간의 차이에 따른 방언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차이에 따른 방언도 있다. 자, 사람들은 또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말하기 습관이 있다. 자, 그래서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 그래서 가끔 내가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는 저 선생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도 이렇게 있다. 자,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자,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삶의 방식이 다르다. 요거 두 가지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얘들아 그 방언을 쓴다고 해서 있잖아. 강원도 방언을 쓰면 잘못된 거니? 그건 또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다를 뿐이다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평소에 다른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 살펴보자.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연세가 많은 분들과,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언어 차이도 난다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자, 어제도 급히 집을 나서는 길에, 자, 지금 다시 구체적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 그랬더니 생파? 생파? 하면서 어리둥절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얘가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생파라는 단어는 생일 파티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에서 쓰는 말인데 할아버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발음이 똑같은 생파로 알아들을 수 있죠. 나도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어떤 친구 과외 수업을 하는데 과외 수업 달력에 아빠 생선이라고 써 있는 거야. 난 너무 충격적인 게 이 집은 아빠 생선을 먹는 날이 있는 걸까? 생선 중에 아빠 생선인지 엄마 생선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아빠 생선이라고 달력에 적어놓은 이유는 뭐니? 라고 했더니 아빠 생일 선물 사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자, 지금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데요.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어. 자, 근데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서울에 가면 서울말만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 그래서 지역 간의 차이로 이제 인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친구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대. 자,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자, 여기서 자, 우리 서울고 친구들, 자, 모태솔로인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자, 떡볶이를 같이 먹자는 뜻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했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자,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같이 먹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근데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말더군요. 자, 그래서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자, 제가 서운한 게 이상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인적인 말하기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이나 자, 집단에 따라서 말하기 듣기 방법이 다양하다.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존중을 좀 해주자. 자, 그래서 첫째,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주자.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야 아주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이해하고 좀 존중하자. 자, 듣기 말하기 방법은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를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올바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새로 생긴 말,
자, 그 다음에 준말 등을 자주 쓰고, 자,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옛날 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이 된 거니까, 자, 서로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자. 선생님한테 못 알아듣는 말 자꾸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차이는 지역 방언도 한번 살펴보자. 자, 지역 방언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정서가 녹아 있어. 자,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 자, 방언 써도 돼요, 안 돼요? 방언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만 공적인 대화할 때, 근데 얘들아, 뉴스에서 막 방언 쓰고 막 방언 쓰고 그러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공적인 대화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표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서울 지역의 방언을 우리가 표준어로 지은 거야. 표준어로 지은 거야. 자, 그래서 표준어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냐. 자,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조건, 두루 쓰는, 세 번째는, 자, 현대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울말을 뜻한다. 이렇게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표준어도 한번 정의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향도 차이가 있지 않겠니? 자,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자. 자, 듣기 말하기 방법은 사회 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인 성향도 있다.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는 개인의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나도 언어 습관 중에 우회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 자, 그래서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말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꼽주면 된다, 안 된다? 야, 나는 이거 같이 먹자는 뜻이었는데 너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꼽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자기 식대로만 대화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해하고 배려하자 서로. 자,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 맛있던데 했는데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우리 저거 먹을래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하자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자, 여기서 다시 뭐 했어요? 질문을 했어. 질문을 통해서 자, 청취자가 자,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질문인 거죠. 유도하는 질문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노년 세대라 생파라는 줄임말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생일 파티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을 잘 쓰자. 자, 그러면 어르신들과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서울에 전학을 가서도 공적인 상황은 안 돼.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되도록 써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가 또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꼽주면 돼요, 안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표준어를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자, 그래서 지역 방언 그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쓰면 돼.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말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회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다시 친구의 말하기 방식, 직설적으로 써주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잖아. 자, 내가 떡볶이가 맛있네.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 맛있네. 이러면 어떻게? 나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까지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 자, 대화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이것은 자 그래서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고 자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는 자 말하기 듣기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자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 기억해서 실천하길 바랍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가 지금 기본이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화할 때 지켜야 될 점을 하면서 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지금 이거 거의 한 3번째 나오죠. 대화의 원리가 첫 번째 순서 교대, 두 번째 공손성, 공손성 안에서도 자, 첫 번째 또 요령의 경률 등등등등 자, 해갖고 요거 5개 다 외우셔야 된다. 자,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잘 지키자.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하자. 자, 그래서 언어 예절을 잘 갖추어서 얘기를 하자. 언어 예절 잘 갖추자. 이 빈칸 넣기 잘 가셔야 되고요. 자,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해. 왜냐면, 자,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달랐으니까.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과 대화에 받는 언어 예절을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강유는 자,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의 방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옷걸이에 대한 외투를 덥석 집은. 자, 여기서 지금 자기 요구만 막 이렇게 앞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오늘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내 바지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자, 그때 항상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자, 그랬더니 엉망으로 해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그랬나? 자, 여기서 요거 보세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도 아까 우리 어떤 표현이었다? 자, 이거 비언어적 표현인 거 조심하시고, 자, 그건 미안. 이제 됐지? 자,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빌려줄 거지? 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빌려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 자,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어.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발표하는데, 자, 연극을 정하려고 하는데, 주원이가, 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한테 말한다. 선생님, 이제부터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자, 요 상황이 지금 주원이가 건의를 하는 상황이다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예의도 갖추지 않고 공손하지 않고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왜 힘들지? 그랬더니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취향 존중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보통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느니 막 취향이 안습이라느니 자 이런 막 이제 단어들 자 지금 취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노잼도 그렇고 안습이 근데 요즘 아예 안습은 안 쓰지 않나?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가서 기분이 안 좋고요. 무슨 말이니 도대체? 자,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은 까닭을 알아보면은 자, 강유는 언니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 앞세워서 말했잖아. 자, 그래서 부탁하는 까닭도 말하지 않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손 표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령의 경륜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자, 요령의 경륜을 안 지켰다. 요령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사용해서 사과가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다. 이거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원이도 선생님께 건의를 하는 상황이잖아. 건의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건의하는 까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세대에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상대방 고려해야 되잖아. 자, 취존, 노잼, 안습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손한 표현을 안 썼죠. 자, 그랬어. 여기에서 보면은 자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을 고쳐봅시다.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너무 늘어나죠. 그랬더니 언니 오늘 동아리 모임에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데 이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자 이러면은 요령의 경률 잘 지켰다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 미안해 이제 됐지?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비언어적인 표현 잘 쓴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저번에 빌려간 옷 많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기분 상했지? 자,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자, 더 조심해서 입을게. 앞으로의 개선의,
개선의. 자, 의지를 또 잘 보여줬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의할 때, 자, 이거 지금 건의하는 상황이라는 거 보여주시고, 자, 이제부터 관람을 할 연극 선생님 알아서 정해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끼리 의견을 조정하는 게 힘들어서요. 자, 그래서 취존이 안 된다느니, 막 노잼이라느니, 막 안습이라느니 이런 단어보다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미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상합니다. 취향이 형편없다느니,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자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예시를 봅니다. 자, 경상도에 살던 나정이의 가족이 있어요. 자, 서울로 올라와서 하숙집을 해요. 이거 응답하라 시리즈죠? 자, 나정의 집에는 나정과 남매처럼 지내고 있는 재준이도 하나 살고 있고, 자,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호준과 윤진, 자,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온 성균, 자, 전국이 다음에 충청도에서 온 동준이 하숙하고 있다. 자, 서울이 고향인 선준이는, 자, 나정이네 하숙집에 가족 붙은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서울이야. 자, 그래서 나정, 재준, 선준, 자,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선준이는 서울이 고향이다라는 거 하나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런데 재준 형님은 왜 나정이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하세요? 친엄마도 아닌데. 자, 그래서 호준이는 자, 지금 전라도 출신이요.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래 아랫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 자, 우리 엄마도 엄마고 친구 엄마도 엄마요. 다 그렇게 불러야. 자, 그렇게 다 불러. 그랬더니, 친구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고, 그거 진짜 좋다. 좋은 말 같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있었던 선준이는 되게 신기하게 여겨. 자,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은 밖에서 산 통닭을 학생들한테 주려고 이제 하숙생들한테 주려고 방에 들어오는데 부부가 대화하고 있는데 똑똑하면서 선준이 서울 친구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저 통닭 같이 안 드세요? 얘 되게 착하네. 그랬더니 됐다. 우리 많이 먹었다. 너그. 자, 많이 먹어라. 자, 나정이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나정이 어머니 어떤 사투리 쓴다? 경상도 사투리 쓰시네요.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 자, 오늘 아줌마가, 자, 밥도 못 챙겨주가. 미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 저희 되게 잘 먹었어요. 나정이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요. 그랬더니, 오메, 우리 딸내미가? 막 그러면서, 이거 성동일 아저씨죠? 자, 경상도 사투리. 자, 아따, 철 들었네. 자, 그래서 못하냐? 어서 가서 닭 먹어. 이러니까. 자, 그래서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려다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머뭇거리다가, 어머니. 자, 이러면서, 어머니, 이러면서, 자, 이 어머니의 방언도 한번 써주죠. 너무 흐뭇하대요. 자,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자, 그 다음에 호준이는 아까 어디 친구였죠? 자, 호준이 전라도 친구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속뜻을, 자,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정이가 이제 조언을 해준다. 나정이 이제 경상도 친구죠. 경상도 친구인데, 자,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그런데 집이 새 집이요. 자,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를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 기침이 계속 나. 콜록콜록. 자,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자, 내가 물었지. 자, 자기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자, 문을 열면 매연 냄새가 죽을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문을 여는 게 좋니? 닫는 게 좋니? 이렇게 해. 자, 그랬더니, 자, 적절한 대답은, 자,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자, 티죠, 티. 자, 그랬더니, 자, 아니죠. 자, 그 페인트가 낫지 하면서 둘 다 티죠? 자, 남자애들 둘은 성균이는 여기서 성균이는 경상도고 호준이는 전라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성균이는 경상도 남자도 그렇고, 자, 전라도 남자애도 그렇고, 똑같이, 자, T 방식이 되는데, 나정과 윤진, 암울한 표정으로. 자, 지금 나정이는 경상도고, 자, 윤진이는, 자, 전라도인데, 자, 이거 다 여학생이야. 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 매연이 만나본디? 그랬더니, 응. 자, 답답해. 자, 왜냐면 둘 다 아니다. 자, 둘 다 아니다. 적절한 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자, 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 이거는 개인적인 언어 습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언어 습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은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상황을 살펴보면, 자, 선준이가 나정이 어머니한테 음의 이렇게 한 이유는, 선준이는 표준어 쓰는 친구잖아. 자, 그래서 선준은 호준의 말을 통해 남부지방에서는 친구의 어머니도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 음의는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엄마라고 부르는 지역의 화법과, 자, 경상도 방언. 자, 어머니는 경상도 방언이다. 자, 어머니는 경상도 방언이다. 지역 화법과 경상도 방언 두 개가 합쳐졌다. 자, 경상도 사람인 나정 어머니는 그런 화법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자, 선조는 그녀에게 친근감과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 그런 화법에 익숙한 사람에게, 자, 친근감과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자, 그러면 나정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 나는 문을 열라고 말할 것이다. 페인트 냄새는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를 없애고, 자, 문을 닫아서 매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서 말하고, 자, 그래서 고려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화법을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나만 상대방의 화법을 존중해야 될 게 아니고 상대방도 나의 화법을 같이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대화의 원리 잘 지켰는지, 말을 잘 기울였는지, 공손하게 말했는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했는지, 자, 그다음에 이런 세대나 지역, 성별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 개선점이 어떻게 있을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하기나 건의하는 말하기나, 자, 그다음에 사과하는 말하기나, 자,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대화를 잘하려면 상황과 대화에 맞게, 그 다음에 뭐 말하기 방법 존중하고, 준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잘 사용하고, 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되풀이하, 뭐, 이제, 여기서 뭐, 다, 허락 없이 물건 개선의 의지도 잘 표현했다. 개선의 의지 잘 표현했다. 자,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 있잖아. 이거 하나 갈까요? 여러분,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 하나 가면은, 요거는 뭘 가셔야 되냐? 요거는 준언어적 표현. 자, 준언어적 표현도 잘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침착한 목소리 있잖아. 침착한 목소리도 일종의 준언어적인 표현이고, 자, 여기서 침착한 목소리는 준언어적인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 봐봐. 진수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 웃는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로 가셔야 돼요? 자, 이거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잘 쓴다. 자,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요거 두 가지는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 확인하는 것까지 해갖고 꼼꼼하게 보셔서, 자, 이 전체적으로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암기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암기식의 이야기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